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주식은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매매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고 다 모르겠고, 숫자 습관은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형님, 말이 너무너무 길어. 영상이 무슨 30분, 40분 되니까, 그거 어떻게 들고 있어? 그래서 안 본대. 그러면서 부탁할 게 있는데, 제목에 기업 이름만 탁 적어달래. 묻고 말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무지 싫어요. 유치원 애들가 이래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묻지는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1,000만 원만 줘보세요. 뭐하게? 묻지는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주나요? 그러면? 차라리, 그죠?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그죠? 애한테 칼을 쥐어준다? 그 칼로 요리를 할까요? 확 휘두르고 다니면서 사고를 칠까요? 그 칼로 요리를 할 확률은 드물다 생각해요.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막 휘두르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짓 말 안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죠? 말하고 싶잖아요. 왜? 어차피 공부를 안 하니까. 어차피 이해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제목 말해주면 차트만 딱 펼쳐놓고 그 차트 딱 보고 결정해서 투자를 하고 사서 한 반나절 지나서 안 움직이면 욕을 하겠죠. 어이구, 그 방장 그놈 새끼. 아니다. 이런 표현 쓰면 또 영상 잘리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죠? 편집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저 방장, 저 아기 때문에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몇 사람은, 그죠? 물론 몇 명 되지는 않아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저를 방장이라 칭하고, 매주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죠.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잃었어. 이번에 바이오 한 방 찔렀는데 대펑 투자금 한 30% 날렸어요. 어떻게 하죠? 별거 없어. 30% 벌면 되지. 다른 바이오주 하나 찾아가, 화끈한 거 찾아가, 팍 찔러. 야, 요즘 테마가, 어떤 테마 화끈한 거 뭐 없나? 그거 찾아가 한번 찔러버리죠. 다음 주, 공모주 하나 등록돼. 공모주 하나 등록되니까 무조건 300% 오르니까 한 100 몇십 프로 그 정도 시초가에 올랐다. 바로 올인해. 달라붙어. 그죠? 이게 주식판이에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설명드리고 끝없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물론요, 제 기준이에요. 제 혼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스승이 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추구하는 방향이랄까? 굳이 공부 그거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봤을 때도 몇 사람 안 봐요. 그죠? 몇 사람 보지도 않는데 맨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매주 그렇게 영상을 찍고 공부를 하고 할 필요가 있냐? 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고생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를 걱정하고 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충분히 공감은 해요. 저도 알아요. 뭐 10명도 안 보겠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좋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빨리 복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왕창 잃고 왕창 따고 왕창 잃고 왕창 따고 내가 손실 나도 빨리 복구한다? 상한가 하나 모으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손실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왜 망하는지, 왜 손실이 나는지, 왜 사람들이 깡통이 되는지, 패가망신을 하는지, 거지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그죠?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 병에 걸리면 제가 뭐 배즙이나 뭐 과일 한 바구니 사들고 가가 어이구 어쩌나 빨리 나라 어쩌라 저쩌라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딱 경험상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 싶으면 병이 걸리기 전에 차단을 해 주는 게 맞을까요? 제가 주식을 한 40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아, 저러면 망해. 저거는 정말 위험한 거야.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그 경험치를 미루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쉬어야 된다. 지금은 쉬어야 된다. 안 사면 본전이다. 부러워하지 마라. 포모, 그게 뭔데? 지금은 비싸다. 비싸면 안 사면 돼. 안 사면 내 계좌는 본전이야. 평온한데. 그게 부러워서 비싼 거를 사러 들어가서 더 비싸게 팔고 나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도박이야. 싸게 사는 거야. 남들이 안 볼 때 싸게 사서 모두가 환호할 때 파는 거야. 그게 주식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들기 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으로 망하기 전에 안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게 뭐 10사람, 뭐 100사람, 1000사람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만한 그릇도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가볍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봤네. 아이고, 굳이 들어봐야 잔소리밖에 없으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한 1, 2주 지나면요. 어쨌든 똑같은 질문 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래서, 아, 안 봤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뭐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자기 주식, 그죠? 본인 계좌. 내 돈 갖고 내가 하는 게임이에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사든 통제할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흔해 빠진 게 뭐 주식 밴드 방장인데, 그죠? 뭐 개개인의 주식 밴드 방장 아는 사람 해도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웬만한 데는 다 가입하고 다 알고 있겠죠. 가끔은 그죠? 이 사람이 말했는지 이 사람이 말했는지 이 사람이 말했는지 헷갈리는 분도 있어. 그래서 막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요거는 내가 간 본다고 이거는 관심이 가는데 이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한 10주만 사놨까? 그런 식으로 틱틱틱 사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0주만 사놨는데 얘가 탁 올라버려. 그럼 어떡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주만 계속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쩔 때, 이 종목을 내가 추천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대물을 때도 있어요. 이거 제가 사라고 했어요. 근데 왜 기억이 없죠? 죄송합니다 하고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죠? 가까운 지인이, 그 지인도 한 20년을 넘게 주식을 했는데, 금량, 그거 하나로 이제 폐인이 됐어요. 한때는 정말 가까운 친구고 술자석에서 주식 이야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 2차 전지 강풍이 불면서 좀 갈라졌죠. 저는 거품이다, 아니다, 그거 사기다, 위험하다, 회사 직접 가봐라. 막 나쁜 소리만 하고, 본인은 몰빵 해놨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더 멀어지는 거죠. 돈 빌려달라? 뭐 안 빌려줬어요. 뭐 결과가 뻔한데. 그거는 떼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 주식의 뒤쪽, 주식의 이면은 이렇게 어두운데 모든 사람들은 한우만 하고 있구나. 신용 반대 매매 5월 20일 날요. 그러니까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금요일. 이때 주식으로 막 올인한 거죠. 인생 뭐 있나? 왕창 찍은 거예요. 8천 돌파하니까 거기에 막 정신이 막 나갔어. 그리고 거짓말같이 8천 살짝 터치하고 쫙 빠져버렸죠. 그래서 월, 하,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그럼 어떡해? 나는 손절 못해. 나는 억울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배째라 마음대로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권사에서 진짜 배를 쬐버렸죠. 화요일 날 전부 하한가로 다 날아간 거예요. 5월 20일 날요. 반대매매 나온 게 한 1,500억대, 1,480 몇 억인가? 그중 1,500억대가 나왔어요. 주식 한 40년 이래 하면서요. 이 정도 규모는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죠? 어떤 주가 조작 사건 몇 건 있었죠. 그때 뭐 영풍재지 이거 갑자기 거래 정지되면서 그때 뭐 신용 미수 뭐 이래 막 문제가 터져가면서 그때 한 500억대 막 장부상에 그런 거죠. 거래 정지됐으니까. 그런 거는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거래가 행사되면서 물론 8,000포이니까 덩치는 틀리겠죠. 1,500억. 하루에 한 1,500억이 반대매매로 날아갔어요. 18일,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18일, 5월 15일 날 금요일 8,000포인트 찍고 쫙 빠지면서 18일 월요일이 한 900억대 반대매매, 한가로 나가는 거예요. 19일 화요일 날 한 600억대 반대매매, 20일 날 1,500억대 반대매매. 이게 뭘 의미해요? 한 3천억이죠. 3일 동안 3천억이 날아간 거예요. 계좌 하나당 1억만 쳐도 3,000명이 거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좋은 장에 8,000포인트를 터치하는 이 장에 주식으로 돈을 다 잃어가 영혼이 됐다는 뜻이에요. 3일 동안 3천억이 날아갔어요. 개인 돈들이. 3천억이 작아요? 이게 작은가요? 한 명당 1억만 해도,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된 거예요. 왜 거지가 됐어요? 신용 미수 때문에.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내려앉으니까 거지 됐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유치원생부터, 그죠?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 앉아 있어. 주식의 정의도 몰라. 막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막 떠들어. 근데 야,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한대. 이거 위험하지 않아? 뭐 상관없어.
어차피 파업은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야, DS 부분의 노조들이 어떻게 나올까? DS는 반도체 분야죠. 모바일 가전은 DX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명 이래 되는 것 같아요. 노조도 그죠? 뭐 초일류 노조인가 여기부터가 한 3개 정도 거론되죠. 요즘은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거든요.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조건이 과반 참여야 과반 찬성이니까, 뭐, 그래 되면, 그죠. 이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분 노조만 해도 한 7만 명 이상 되니까, 그냥 이쪽에서만 찬성해도 그냥 자동 통과겠죠. 우리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이상했어요. 많이 이상해요. 물론 제가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는요, 주식쟁이는 잘 알아야 돼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디가 거짓말인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에이, 삼성전자 안 사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이런 회사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거는 예상을 하고 느낌이 와야 돼요. 내가 느낌이 와야 대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생기면 주식 무조건 올인해요. 인생 뭐 있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대한민국 주식판의 모습. 근데 실제는 어때요? 분석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그래야 판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을 하고 내 소중한 돈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제가 보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삼전의 성과금 이 문제를 보면서 저게 가능해? 왜 가능해? 근데 왜 저거를 타협을 해줘? 정부는 왜 저거를 중재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러다가 나중에 소송 당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외국계 많은 정권사에서 소송 걸어요. 너네들이 잘못된 법, 어떤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면서,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뭐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래요. 잘못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함정을 파는 거죠. 잘못하는 거, 이게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지금은 침묵해. 가만히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고점이니까 개인들이 막 사러 들어오니까 열심히 팔아먹어. 팔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든지, 뭐 아니면 안 떨어지면 계속 오르든지, 뭐 이래 되면 삼성전자한테 자기네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규모가 낮을 때, 가장 자기네들이 유리한 조건일 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소송을 거느냐? 삼성전자와 노조의 잘못된, 위법된 성과급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피해 보상, 소송을 거는 거죠. 우리가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성과급을 나누는데 매출액이죠, 매출액.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뭐 주식 조금만 하면 기본적인 회계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거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매출액에서, 그죠? 어떤 기업이 있다면 매출액에서 매출액 빼기 어떤 원가, 뭐를 막 이거저거 사오든 뭐지 하든 막 어떤 내가 최초 투입되는 원가가 있겠죠? 그 원가에,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 원가, 뭐 똘똘말이해서 그냥 판관비.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의 판관비를 다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 되죠.
근데 이 영업이익에, 그죠? 뭐 10%, 15%를 성과급으로 내놔라. 그게 쟁점이잖아요. 근데 영업이란 건 뭐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 이걸 빼고 나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회사에서 말하는 최종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또 뭐 빼야 돼요? 영업이익에서. 내가 100% 내 돈 현금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막 대출도 빌려오고 막 돈 빌린 거 있겠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이자도 내야 돼. 그죠? 금융비용, 고급스럽게.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도 내고, 요즘 같은 막 환율이 막 요동치니까, 뭐 한 차선 리스크, 또 기름이 막 자고 나면 막 급등 하니까, 뭐 고유가 리스크. 또 뭐예요? 나라에 그 세금 내야죠. 법인세. 이런 것들을 영업이익에서 이런 걸 다 빼야 돼. 다 빼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뭐죠?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이 기업에서 돈을 벌이더니 실질적인 어떤 이익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은 100억 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 났어. 그건 뭐죠? 100억 벌어가 이자도 못 낸다. 이런 소리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내 이번에 김밥 팔아가지고, 김밥 팔아가지고 한 달 동안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 대박. 엄청난데? 근데 1,000만 원 벌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왜? 1,000만 원 벌기는 벌었는데 이것저것 뭐 직원 월급 주고 뭐 은행 이자 대출 이자 갖고 짜고 하니까 마이너스 500이야. 그럼 500만 원만 빌려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죠? 영업이익이란 것은 앞으로 뭐 정부의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금융비용도 내야 되고 돈이 아직도 나갈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갚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또 이익금을 성과금으로 떼어 나간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왜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분식집을 하나 차렸어. 분식집을 하나 차려서 처음에는, 그죠? 이제 어떤 소소하게 출발했어요. 근데 장사가 조금 잘 돼. 그래서 이 분식집에서 직원을 한 명 고용했어. 한 명 고용을 해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큰 분식점이 됐어요. 직원이 한 10만 명 됐어.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분식점 사장이야. 직원도 엄청나게 거느리고. 물론 내가 많이 엄청난 분식점을 회장이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월급도 많이 줘. 보너스도 줘. 매년 성과금도 줘. 그만큼 뭐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해주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열풍이 불닭볶음면처럼 전 세계 많은 유명인들이, 유튜버들이 막 촬영을 하고 막 먹방하는 친구들이 막 찾아오고 해서 우리 집 김밥을 무지하게 사 먹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김밥 초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평상시에 팔리는 김밥보다 한 1,000배가 팔렸어.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종업원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래요. 야, 사장님, 김밥 초황이 불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번 거에 10%를 내놔. 우리가 같이 번 거잖아. 그래. 그러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 소리 하냐? 우리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나는 너네들한테 매달 월급을 지불했다. 그 월급도 대한민국 최고로 지불했다. 그리고 보너스도 지급하고 성과금도 지금까지 잘 줬다. 그리고 그거는 나름대로 룰이다. 내가 그동안 김밥 떡볶이가 안 팔려가지고 적자가 나도 돈을 못 벌어도 나는 너네들한테 월급 한번 밀리지 않고 꾸준히 잘 줬다. 대한민국 최고로 월급도 주고 너희들 복지를 위해서 나는 꾸준히 해왔다. 내가
손해가 났을 때, 내가 잘 안 돌아갔을 때, 내가 김밥도 못 만드는 분식점이라고 조롱받을 때 내가 너희들 월급을 안 깠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내가 많이 벌어도 이게 영원한지 일시적인지는 몰라.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이대로 많이 한 1년, 2년, 3년 많이 벌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게.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는 약속을 한 거야. 야, 너네들 연봉의 50%를 내가 성과급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이거는 아무 데도 없어. 이론에서 없어. 너니까 받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과 나의 신뢰고 약속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음날 종업원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고 너만 왜 돈 번 거 너만 왜 다 가져? 우리는 용납 못해. 내일부터 우리 출근 안 할래. 김밥 안 만들어. 떡볶이 안 만들어. 밥이다. 안 한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쟤네들이 진짜 다 나가버리면 나는 지금까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분식점이 쫄딱 망하는데 소금 부글부글 끓이고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들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뭐 서로의 이 분식점 민들레 분식점의 입장이고, 그러면요 소비자들, 옆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다음 주 소풍을 가서 저 집 김밥을 한 1000개, 1000주를 예약 주문해놨는데 저 파업한다고 혹시 김밥 안 만들어주면 어떡해? 우리 그러면 낭패 보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야, 컵라면 먹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바꿔버릴까? 야야, 어차피 주문 넣은 거 지금은 지켜보고, 야, 앞으로 어떤 놀러 갈 때는 절대 저기 주문하지 마. 아우, 골치 아파. 야, 한번 저렇게 한 애들이 끝나겠어? 쟤네들 또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야, 파업한다고 저렇게 설치고짜고 하는데 그 김밥이나 똑바로 만들겠어? 괜히 저런 거 사먹고, 식중독 걸리고, 괜히 병 걸려. 야, 김밥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속 편하게 다른 데 사. 그리고 다른 좀 별난 손님은 그래요. 저기요, 우리가 2주 전에 김밥 주문을 했는데 너네도 지금 파업한다고 설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불안해요. 직원들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좀 상한 식자재를 김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최근 한 2, 3주 동안 가지고 있는 식자재로 만든 김밥은 나는 다 빼주세요. 난 그건 못 믿겠어요. 안 먹어요. 여러 가지 막 이제 경우가 생기겠죠. 신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문이 들어올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죠? 이 관계가 지속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까지는 우리 분식점에 매니아들이 넘쳐나. 그래서 뭐 굳이 너희네들이 안 사 먹어도 매일같이 밀려들어. 왜? 최근에 요 앞에 초등학교가 생겼거든. 유치원도 하나 생겼고. 그래서 매일같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막 밀밀듯이 들어와서 그 김밥 떡볶이 다 싹쓸이 해가. 너네들이 반품한 거 다 싹쓸이 해가. 아무 문제 안 돼. 우리는 표도 안 나. 그런 상태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업원들은 야야야, 어차피 우리 김밥, 우리 떡볶이는 대안이 없어. 무조건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더 가. 결국 우리가 이겨. 근데 그 초등생, 유치원생 부모들이 어느 날 야야, 저 이상해. 기분 나빠. 저기 먹지 마. 차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배당인데 저거는 법적으로 내 돈이야. 그죠? 저기에는 내가 주식을 왜 투자를 해? 손실을 감수하고 왜 투자를 해? 거기에는 그 회사의 이익의 상당 부분이 나에게 일반 주주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줄 거라는 믿음과 약속이죠. 근데 그거를 그죠? 일반 주주들은 무시하고 지금 맘대로 배당금을 다 갈라 가져버린다? 그리고 내 배당금이 없어져 버렸어. 나는 이걸 가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할까요? 제 같으면 그죠? 두 번 다시 그걸 안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엄청 똑똑하다고 하면 소송을 걸 것 같아요. 피해 보상. 너네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라.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식점을 차려서 지금 엄청나게 잘 돼서 이 분식점 종업원이 한 10만 명 있는데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민들레 분식이 왜 이렇게 크고 잘 됐을까?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한 2, 3년 전쯤에 우리가 김밥 떡볶이도 못 만든다고 막 조롱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통 분담. 그래서 우리 협력사들한테 막 직원들이 가서 압력을 가해서 야, 우리 민들레 분식이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어. 김밥도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롱을 받고 있어. 우리도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 너희도 상생 같이 협력해야지. 원가 까줘. 납품 단가 까줘. 김 납품하는 업체가 가지고 야, 매 분기별로 이거 가격 하락해. 인하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아니면 거래권 뜬지. 단무지 가게 가가지고 야, 단무지 가격 깎아줘. 소시지 가게 가가 소시지 깎아줘. 그러면 그 업체들이 거래를 끊을 수도 없고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봐가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납품 단가를 깠어. 좋은 날 오면 다시 김밥, 떡볶이 잘 팔리면 그때는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참고 했어. 대충 우리 민들레 분식 협력업체가 한 국내만 해도 한 1,700개 그 정도 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한테 불황 때 분기 단위로 납품 단가 까자고 이야기를 해서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떡볶이, 김밥 열풍이 불어가 우리는 지금 떼돈을 벌었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성과급 더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요, 그 이면에 1,700개 협력업체는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왜? 우리 분식점이 떼돈을 벌었지만 그 속에 그죠? 이 불황 때 단가를 깐 거 이런 거 인상을 안 해줬거든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게 호황이 되니까 이익이 급증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잘못됐나요? 그러면 이 1,700여 개 업체들은 계속 우리한테 그죠?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계속 납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손해보면서 납품을 할까요? 그네들의 피눈물로 우리 민들레 분식은 성과급 잔치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거 영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게 딜레마.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별로 안 좋아는 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이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 어떤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알만한 사람 다 하는 대기업 분석하면 뭐 해? 그래서 남들이 모를 만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이래 어떤 분석을 하고 또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국내 대기업 납품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우리가 말은 뭐 1차 밴드지만 실제 마진 남는 거 없어요. 어쩔 때는요, 납품하면 할수록 손해봐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요, 좀 별로 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회사, 어떤 회사라는 그 회사가 보니까 일본 회사. 일본 회사는 특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을 해준대요. 뭐 불황이면 불황대로, 호황이면 호황대로 지그가 많이 벌면 계약한 것보다도 조금 더 높이 치준다는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좋아졌을 때는 그 가치에 대해서 배분을 해준다는 거죠. 말 안 해도 계약서 없는 보상도 해주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회사가 있을까? 어떤 회사가 있을까? 만약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번 사태가 그죠? 단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 그죠? 3,000에서 8,000포인트 오는 동안 대형주만 주도했죠. 대형주가 주도했어요. 지금 시장의 돈들은 전부 대형주로 다 가 있어요. 삼전, 하이닉스부터 해서 웬만한 대형주에 신용 다 몰려 있어요. 신용이 35조, 사상 최대. 이 돈들이 대형주에 다 몰려 있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대형주 사야 돈 번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로 이어져요? 삼성전자, 그죠? 타협을 한다고 혼 9시 중계. 저는 살다 삼성전자 그거를 실시간으로 뉴스 보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월드컵 축구도 그 정도로는 신경 써서 안 본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 그 파업하는 거 그걸 보면서 속이 불불불 했어요. 속보 이렇게 볼 때마다 폰을 보면서 제가 삼성폰이거든요. 울트라.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애플폰을 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삼성바이오 파업하고 있죠. 성과금 20%인가? 그죠? 이익의 20%를 성과금으로 달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그리고 하이닉스가 10% 준다 했고, 삼전이 뭐 12%? 뭐 이렇게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예요? 카카오가 이게 15%인가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카카오, 그죠? 연합. 한 4개, 5개 있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업한 데 가지고 카카오 먹통 될까? 카카오 택시 부르는데 먹통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여기는 순이익의 30%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물론 방산도 포함돼요. 조선도 포함되고. 근래 요즘 돈 좀 벌었다 하는 잘 나가는 업종 대표 대기업들은 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왜? 그네들도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돈 달라 하겠죠. 삼성전자 거기만 왜 해당돼? 그러면 정부는 명분 있어요? 그거 불법이야. 그거 하지 마. 파업하지 마. 명분 있냐고요. 그죠? 명분이 없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가 더 무서워요. 동시다발적으로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 파업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거죠.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달라.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냥 깨끗하게 국장을 떠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기업에 전부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35조 정도 되는 신용 반대매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눈치 본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 국민연금 수장이라면, 야, 어쨌든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야, 어떻게,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 선거 끝나면 발 빼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앞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버돼 있다고. 그 물량 언제 드러내? 언제 팔아? 선거 끝나고 파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급은 이래저래 대형주들은 악재만 넘쳐나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안 맞아요. 지금은 대형주 장세다. 대형주를 들고 있어야 된다. 대형주만 수급이 몰린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건 무서워서 못 사. 안 살래. 그게 저희의 생각.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깔끔하죠. 대형주 안 사면 되지. 문제가 될 만한 주식 안 사면 되잖아요.